새언니, 그 셋째 아이, 혹시 나 주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엔 대리모나 입양으로도 가족을 만들잖니. 2명이나 아이를 잘 키웠으니까 셋째 정도는 미연이에게 양보해줘도 괜찮잖아.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이시죠? 예전엔 형제가 많았고 서로 키워주는 것도 흔했잖니. 미연이가 얼마나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안녕하세요. 사연 정류장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쌍둥이 아들을 둔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셋째 아이를 임신한 지 28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고 싶다고 했고, 저 역시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서로의 생각이 잘 맞았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도 저희 부부를 항상 응원해 주셨고, 특히 어머님은 제가 임신 중일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둘째고, 형님 부부는 결혼 10년 차인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은 작년에 결혼해서 요즘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가족끼리의 사이도 괜찮았고, 명절이나 어버이날처럼 모일 때마다 항상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버이날, 저는 그 평화롭던 분위기 속에서 상상도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시댁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외식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였지만 저는 큰 아이들 챙기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식사 중 어머님께서 제 배를 보며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지? 참 대단하다. 3명을 다 아들로 낳다니. 그러더니 시누이가 웃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새언니, 그 셋째 아이, 혹시 나 주면 안 돼요? 저는 순간 장난인 줄 알고 같이 웃었습니다. 뭐라는 거야, 아가씨.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어머님도 따라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엔 대리모나 입양으로도 가족을 만들잖니. 2명이나 아이를 잘 키웠으니까 셋째 정도는 미연이에게 양보해줘도 괜찮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이시죠? 하지만 어머님의 표정은 조금도 장난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형제가 많았고 서로 키워주는 것도 흔했잖니. 미연이가 얼마나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를 그냥 누군가에게 주다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제 아이예요. 그러자 시누이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이번에도 아들이면 부담스럽잖아요. 새 키우는 거 생각만 해도 정신없을 텐데 나한테 맡기면 잘 키울게요. 더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큰아이 손을 잡고 둘째는 아는 채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저를 따라 나왔고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한 줄 알아? 뱃속 아이를 그냥 주라잖아. 농담처럼.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마 오해일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은 미안했어. 미연이가 말을 너무 가볍게 꺼내긴 했지. 근데 너도 알잖아. 얼마나 간절해 하는지. 너만 조금 양보하면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이런 얘기 더 하시면 전화 끊을게요. 제 아이예요. 그날 이후 시어머님과의 통화는 전부 짧고 건조해졌습니다. 시누이와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님이 곧장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많이 놀랐을 거라는 건 알아. 하지만 너무 마음 상해 있지 말아라. 시누이는 작은 봉투를 들고 저를 따라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제 말도 없이 두 사람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해서 당황했을 거야. 근데 아가, 너도 알잖아. 미연이가 아이를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이번 기회가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어. 저는 그제야 두 사람의 방문 목적이 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까 통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럴 마음 없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지만 제 뱃속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요. 셋이나 아이를 낳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쌍둥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셋째 아이가 나한텐 정말 간절한 기회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아가씨 사정이잖아요. 저는 제 아이를 원해서 임신한 거고 누구에게 주려고 뱃속에서 키운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단정 짓지 마라. 나도 한때 내 나이 때는 그랬어. 근데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지금이라면 너도 좀 편해지고 미연이도 아이를 얻게 되니 모두가 좋은 일이잖니. 그 말을 들은 저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그냥 나한테 넘겨주면 안 될까? 아이 태어나면 내가 데려가서 키우는 거야. 등록도 내 아이로 해주면 나중에 상처받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어. 정말 내 아이처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돌아가 주세요. 지금 당장은 이런 이야기 나눌 마음 없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일어서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언니, 나 진짜 힘들었어. 유산도 하고 병원에서 더는 가능성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그 아이 그냥 한 번만 안아보게 해줘. 그리고 내가 키울 수 있게 해줘. 저는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그들의 기회나 희망의 수단이 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절박하다 해도 제 아이를 빼앗아 가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아이는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제 아이라고요. 시어머님이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도 좀 생각해봐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걸 도와줄 수도 있고 너한텐 두 아이가 있잖니? 셋은 솔직히 무리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어머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아이를 주는 게 무슨 거래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큰아들이 방에서 나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울어? 왜 그래?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아이를 다시 방에 들여보낸 뒤 저는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세요. 저 지금 심장도 빨리 뛰고 어지러워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을 상태 아니에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신우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하지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이건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가족 전체의 일이야. 두 사람은 문을 닫고 나갔고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느껴졌습니다. 움찔거리는 그 작은 움직임이 저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이유로도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표정이 굳어졌고 대화 중에도 자꾸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도 내 마음 이해해. 그런데 어머니랑 미연이 마음도 조금은 알 것 같아서. 저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거 나도 봐왔잖아. 미연이 병원 다니면서 계속 마음고생했고 어머니도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보셨고. 그래서 내 뱃속 아이를 그냥 주면 된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널 대신해서 말리는 사람도 없잖아.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면 괜히 더 상처 주게 될까 봐.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남편조차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지키려고 매일을 버티고 있는데 당신은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은 헤아리지 않잖아.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뱃속 아이의 태동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지킬게. 엄마가 절대 너를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게. 다음 날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점심에 어머님이 집에 잠깐 들른다고 하셨어. 부담 갖지 말고 있어. 남편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가 조금 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님 혼자가 아니라 미연이도 함께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님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지난번엔 조금 서운했지? 근데 너도 알잖니? 미연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엄마로서 나도 그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미연이는 제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매일 기도했어. 결혼 전부터 계속 치료받으면서 준비했는데 유산도 한 번 하고 착상도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진짜 무서워. 그런데 언니가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러웠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연아, 너의 마음이 간절한 건 이해해.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나도 이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자 어머님이 조용히 꺼내셨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건 그동안 모은 돈이야. 아가, 너도 힘들게 새 키우기 쉽지 않을 거야. 이 돈으로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 미연이에게 맡기는 게 어때? 넌 당장 아이 키우느라 고생 줄일 수 있고 미연이 소원을 이루는 거고. 저는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걸로 제 아이를 사시겠다는 건가요? 아가, 그게 아니야. 그냥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거래가 아니라 가족끼리 나누는 배려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이건 배려가 아니에요. 강요예요. 돈 봉투까지 들고 와서 제 아이를 가져가겠다는 게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이에요. 미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그럼 나보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친구들도 다 엄마가 되어 가는데 나만 안 된다고. 저는 울고 있는 미연이를 보며 마음 한편이 저릿했지만 그 감정과 제 아이를 포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마지막으로 말하셨습니다. 아가, 너도 언젠가 이 마음 이해하게 될 거야. 자식 하나 없는 딸 바라보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미안한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셋째를 뱃속에 품고 있는 엄마 마음도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퇴근해 집에 들어오자 저는 묻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미연이랑 같이 왔다. 이번엔 돈 봉투까지 들고 와서 아이를 맡기라고 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배 안에서 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고 힘찬 움직임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렇게 저는 새벽까지 아이를 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태동을 느끼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짧고 잦았고 복부에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가 넘자 진통처럼 찌릿한 통증이 왔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을 깨웠습니다. 나 지금 배가 너무 단단해. 태동이 이상해. 병원 가야겠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차키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초음파를 본 의사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자궁이 꽤 단단합니다. 긴장 수치가 높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요?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자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기 진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미연이의 눈물, 남편의 침묵, 모두가 제 아이를 향해 다가오던 그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뎌내야 했던 제 마음. 의사는 입원도 고려해 보자고 했지만 아이들이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일단 약을 처방받고 귀가해 쉬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팠어?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갱. 아이는 다행히 괜찮대. 근데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내가 버티지 못하면 이 아이도 위험해질 수 있잖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몸을 눕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부는 여전히 묵직하게 뻐근했고 눈을 감을 때마다 병원 초음파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아이가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나 괜찮은 거야?
저는 뱃속을 감싸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너 지킬게. 누가 뭐래도 너는 엄마 거야. 절대 누구한테도 안 뺏길 거야. 그 순간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만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당신 가족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알아? 나한테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돈 봉투를 내밀고 눈앞에서 울고. 근데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그건 아니라고 말해준 적 있었어? 남편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난 그저 양쪽 다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게 결국 널 혼자 서게 만든 거였지.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확실하게 해줘. 이 아이는 우리 아이야. 다시는 그 얘기 누구한테도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누구도 우리 아이를 넘보게 두지 않을게. 내가 엄마랑 미연이한테 확실히 말할게. 그 말을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말이 오갔고 이미 제 마음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너무 서두른 것 같구나.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그런데 미연이가 자꾸 아가 생각뿐이야. 우리 한 번만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 미연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나 정말 미안해. 언니 마음 그렇게까지 아픈 줄 몰랐어. 내가 너무 욕심 부렸나 봐. 그냥 언니랑 아가 둘 다 잘 지내길 바랄게. 저는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보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시댁 가족 중 큰아버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이는 자리였고 저도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이 반가우면서도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제 옆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구나. 그동안 엄마가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 미연이만 생각하느라 너 마음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미연이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새언니, 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간절했고 그래서 무리한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알아요. 그 아이는 새언니 아이고 누가 뭐래도 엄마가 되는 건 새언니예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미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미연아. 너의 마음을 몰라줬던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이지. 내 결정은 아니었어. 미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내 입장을 이해해줘서. 그날 식사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어머님도 식사 후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그 아이 꼭 건강하게 낳자. 엄마가 도와줄게. 진심으로.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무사히 셋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세상에 나온 그 아이는 산뜻한 울음소리로 저를 안도하게 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엄마가 지켜줄게. 조금 흔들렸고 무서웠지만 끝까지 너를 놓지 않았어. 엄마로서의 나는 그날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새 아이가 있습니다. 바쁜 하루하루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내 아이를 내 품에서 지켜냈다는 그 확신이 저를 다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날의 말, 그날의 눈물, 그날의 다짐 모두가 저를 엄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보다 당당한 한 사람의 엄마입니다. 오늘도 사연 정류장에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